GP직입니다. 목격자 K 권여 대표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조국이를 사면 할 것 같아요. 예, 그런 절차를 근데 그냥 뭐 개딸들 사이에서 뭐 소란이 있다면서요? 난리가 났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장면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개딸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거예요. 아니 그 부담스럽게 이거 왜 올리냐? 어허. 너 선에서 정리를 해야지. 그건 말이 되네. 예, 요게 이제 왜 네가 뒤집어 써야지? 그렇죠. 지금 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확실히 있습니다. 이 이재명 지지자들은요 조국 사면에 대해서 경기를 합니다. 정말 아주 격하게 비판을 해요. 아 그래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걱정하냐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뭐 우파 시민들이나 중도나 비슷해요. 조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저거 정치 탄압 아니다. 이거 입시비리다. 추잡하기 때문에 중도층 여론 나빠진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 또 다른 함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모인 장소에서는 그게 압도적인 의견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놀랄만한 건 문재인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문재인에 대해서 거의 뭐 뒷방 늙은이 취급하듯이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그 이재명 갤러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재명 커뮤니티가 이제 뭐 크게는 재명인의 마을과 뭐 DC 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가 있는데 이재명 갤러리의 운영자가 쓴 글이 있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문재인은 민주당의 큰 자산.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화해하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클릭을 딱 해봤거든요. 부채도 자산입니다. 문재인은 빚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운영자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지금 확실히 분위기가 뭔가 다르다. 그러니까 조국이를 사면하면은 후폭풍이 우리 자유우파 진영과 일반 국민들로부터 뿐만 아니라 개딸들 안에서도 엄청난 후폭풍이 불 거다. 예, 일단 뭐 표면적으로만 이야기한다면 특히 이제 뭐 지금 이재명 지지자들도 이재명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계속 드라이브 걸어야 되고 이건 중도층 지지를 받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런 거 이 조국 사면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봤더니 스트레이트 그 뉴스에서의 이제 여론조사입니다. 반대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할 만한 건 2030 반대가 60% 정도. 굉장히 높죠. 예. 2030 여론을 굉장히 의식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막 계속 막 태스크포스도 만들고 특집도 만들고 해가지고 2030 왜 오른쪽으로 갔냐 뭐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차에 지금 조국 딱 터트리면 못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단순히 뭐 40% 지지로 유지할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목표가 더 크니까. 개헌도 해야 되고 그런 욕심 하에서는 이거는 하면 안 되겠다라는 계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조국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사실 꺼리는 건 아닙니까? 뭐 친문의 어떤 그 예. 황태자라는 것도 있지만 대권 주자로서 걱정하는 것 같아요. 조국이 와서 대권 주자로서 뭔가 우뚝 써버리면 말하자면 이제 그때는 이재명 지지자들이 수박 공격했던 그런 그림을 역으로.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정청래도 아주 껄끄럽겠네. 조국이 사면된다 그러면. 그 부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제 정청래는 김어준 방송에 가서 또 자기 스스로도 조국에 대해서 동조하는 입장이었어요. 사면에 대해서 같이 이제 함께 이제 공감하는 입장. 그리고 심지어 김어준은 조국 사면을 위해서 자기가 노력하겠다라는 어떤 뭐 서약 같은 그런 발언까지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재밌는 건 대통령실을 취재했더니 민주당 차원에서 조국 사면 올린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동상이몽이고 다들 말하자면 이제 좀 큰 권력을 대권을 노리는 사람들은 다 생각이 달라요. 예, 그런 포인트가 또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국 사면론으로도 갈등이 있고 또 세제 개편 가지고서 50억을 10억으로 낮춘다는 게 저 이재명의 그 이재명과 그쪽 부하들의 입장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그거 큰일 난다. 다시 50억으로 유지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이 다수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참 재밌는 게 이 더불어민주당 소스로 나온 보도가 굉장히 미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실에 요청했다.
그리고 그냥 대통령이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겠다지만 뭘 요청했는지 다 얘기했어요. 우리는 50억으로 올리는 것도 요청했고 유지하는 걸 예, 요청했고 그 배당과세 뭐 관련해서도 요청했고 우리는 증세와 관련된 건 거의 다 반대한 쪽으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민심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건데 당연히 민주당 지금 원내 지도부를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한 내용인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 지금 민주당이 지금 설정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은 지금 민심을 잘 모르고 자기 어떻게 보면은 자기 욕심으로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민주당은 그걸 잘 조절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어필하는 게 되거든요. 그럼 완전히 이재명하고 정청래는 대결 구도가 되는 겁니다. 예. 표면적으로는 뭐 당 차원에서 막 그런 목소리는 안 내죠. 근데 정청래가 딱 당대표 되자마자 8월 2일에 되자마자 이거는 공개적인 발언 자제해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뒤에서 나온 보도가 이런 식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로는 민주당은 비판하지 말고 이재명을 비판하세요. 이재명이 그리고 이런 비판 때문에 못 이겨서 그 어떤 증세안을 처리할 어떤 압박을 만드는 거기도 하고 정청래는 이재명 때문에 자기가 지방선거 망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 싸움을 너무 노골적으로 지금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좌파들은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잘못되면은 다 이재명이한테 떠넘기려고 이게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이재명이 불쌍해지네 갑자기.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지금 이 좌익 진영에서 이제 뭐 스피커들도 하는 이야기가 네. 이번 전당대회 가장 큰 피해자는 박찬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피해자라기보단 가장 큰 패배자 박찬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도 그들이 사실 표현하고 싶은 건 정확히 이걸 거예요. 이재명이 박찬대 쪽으로 힘 실어줬다가 손에 크게 봤다. 배팅을 잘못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도 아마 해석하는 걸 겁니다. 재밌는 게 있어요. 지금 말하자면 이재명 지지자들이 모여가지고 박찬대를 지지하는 그런 뭐 단톡방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경선 부정선거다. 부정선거. 그들의 세계관은 이럽니다. 이재명이 지금 밀었는데 김어준 따위가 아무리 밀었다 한들 정청래가 이기는 건 선거 가능하지 않다. 그런 선거는 그래도 이건 부정이 개입된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뭐 우리 입장에서는 좀 반갑긴 합니다만 좀 우습죠.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좀 묘한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좀 지나갔던 뉴스인데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포상을 8,000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들어간 게 이재명 갤러리예요. 그래요. 이재명 갤러리 포상했지. 이재명 갤러리를 포상을 했는데 그 이재명 갤러리에 말하자면 운영자들은요. 우리는 박찬대 지지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하면서 정청래에 대해서 굉장히 인신공격적인 글들을 다 방치하고 오히려 더 막 작성하고 그랬거든요. 아하, 예. 그런 걸 한 활동에 대해서 포상을 민주당에서 한 그림이 됩니다. 근데 날짜가 중요해요. 7월 30일 날 발표했거든요. 8월 2일 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가 오기 전에 후딱 하자. 너네들 일단 이번에 고생했으니까 일단 후딱 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갤러리도 이재명 갤러리가 있고 더불어민주당 갤러리가 당 갤러리가 따로 있거든요. 여기 여론이 완전히 달라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똑같은 조국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보고 있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사의 분기점이다. 뭐 김대중과 같은 정말 분기점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찬양을 하고 김어준이 없었던 시대에 노무현 얼마나 불쌍하냐. 김어준이 있어서 너무 고맙다. 이런 식으로 정말 감성적인 어떤 찬양들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지금 이재명 갤러리는 여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죠. 이 격차가 있는 겁니다. 이 격차가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이재명 갤러리가 딱 언급돼서 포상을 주는 거예요. 이게 아마도 경선 때 고생 많이 했다라는 알겠어요. 누군가의 어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개딸들은 주로 개딸들이죠. 이번 관세 협상이 선방했다고 떠들고 있는 게. 뭐 범좌익 진영이죠. 그거는 예, 이제 그렇죠. 다 같이 범좌익 진영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뭐 개딸들이 그럴 거라고 보는데.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내야 된다고 제일 먼저 촛불 들었던 자가 김민석의 형 김민웅이잖아요. 그렇죠. 이 자가 엊그저께 미국 가서 한 특강을 보니까 다 개탈 뭐 다 털려놓고서 무슨 선방이야. 정직하게 얘기해야지 라고 얘기하더라고.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쪽은 말하자면 뭐 우리가 어떤 뭐 친북 활동, 친중 활동 그런 활동 위주로 했던 제야라든가 뭐 아스팔트 그런 사람들은 예. 기본적으로 반미잖아요. 이 지금 자기네들 반미 그동안 가져왔던 어떤 그 방향성에 저해되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격하게 지금 비판을 할 겁니다. 그런데 네. 재밌어요. 이 좌익 매체들이 매체마다 그걸 다루는 성격이 다른데 어떤 매체는 그 포인트를 잡아요. 그런데 다른 매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 이해한다, 잘 되길 바란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보도를 합니다. 그렇지. 예. 아니, 그 말을 둘 다 했거든. 그러니까요. 이게 선방은 무슨 선방 다 털려놓고 해놓고 난 다음에 그래도 우리가 이재명을 보호해야지 어떡할 거냐 이런 말을 동시에 같이 했죠.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이 어떤 이재명 정권과 같은 어떤 합치된 마음으로 지금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라면 사실 앞에 비판하는 발언들은 하고 싶어도 참았을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요, 가령 이제 조국 사면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 이슈, 뭐 증세에 대해서도 이제는 이재명이 테스트 받고 있습니다. 범좌익 진영에 말하자면 이 어떤 좌익 진영도 손님이 있고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인들이 객을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 요 정도까지는 비판할 건데 선은 안 넘을 건데 요 정도까지 비판할 건데 어때? 약간 이런 식으로 한 방씩 때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게 중요한 건 그 안에 감정 대립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재명 지지자들이 굉장히 지금 격렬하게 지금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런 포인트가 곧 터집니다. 그때가 우리의 기회입니다. 그래. 오늘 준비한 말씀 다 하셨나요? 아니면 준비한 말씀이 더 있나요? 예, 뭐 요 정도 하고 차차 많이 그래, 그럼 하겠습니다. 마무리 예.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지금 참 이 어떤 좌익 진영을 들여다보는 요 지피지기 방송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눈으로는 이걸 계속 연구를 하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하고 있는 인권 탄압에 대해서 계속 마음이 참 힘들어서 어제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이 좌익 진영들이 이제 곧 분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기쁘지만 당장 벌어지는 좀 아픔 때문에 저도 어제는 굉장히 좀 침울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그래도 내일을 위해서 씨앗 하나 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어떤 슬픔에 너무 잠식되지 말고 오늘 해야 되는 일을 해가면서 윤석열 대통령 또 인권 탄압에 대해서 목소리도 내고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가 옵니다. 예, 오늘 지피지기 목격자 K 권여 대표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